안녕하십니까. ROA 아키텍처의 김경도 소장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기회가 와서 최대한 열심히 잘 설명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 리노베이션 현장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한 2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총 23개의 건축물 중에 8개 정도를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스타트를 했고 나머지 7개는 한 1년 정도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내후년 봄에 오픈 예정인 공간입니다.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삼각형 땅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땅의 형태는 삼각형으로 시작을 했던 땅인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대형 방적 공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었고, 당연한 도시개발 논리이자 수순이겠지만 이런 대규모 공장들은 철거가 되고 대부분 아파트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등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시설들로 다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스퀘어. 근데 삼각형 땅이어서 그런지 도심권 내에 있는 이 땅이 철거를 싹 하고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부분, 지금 남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조적과 목구조의 건물들은 리노베이션이 돼서 복합 상업 문화공간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의 항공사진입니다. 이쪽에 방적공장, 지금 타임스퀘어가 들어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좌측편은 아파트들, 주거시설들, 그리고 대형 오피스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 남겨져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의 경우에는 우수 건축 자산으로 이번에 등재가 됐습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1936년도 처음에 일제강점기 때 밀가루 공장의 목적으로 지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순수 국내 기업인 대선제분이 50년대 중반에 인수를 해서 계속 쭉 밀가루 공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2013년 공장을 옮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용도 폐기가 되어 있던 공간이고요.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도 낯선 공간이어서 주는 매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름 탱크였던 공간이 사람이 쓰는 공간으로 바뀌는,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목적행위가 달라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설계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컸던 프로젝트입니다. 사무실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영등포에 대선제분 물레 공장이 있다, 이런 리노베이션 계획이 있는데 참여 의사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검색을 했죠. 그 전에 패션쇼도 하기도 했고 각종 전시 이런 것들을 했던 공간이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장 설명회 개최를 하는데 오겠느냐 해서 이제 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대한 안을 제안해 달라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셨고, 그 공간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바를 그냥 서술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걸 느꼈고,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식이 남았으면 좋겠고, 이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졌고, 걔를 살리기 위한 방식은 어떤 부분이다. 쭉 해서 그룹핑을 8개로 만들어서 그렇게 PT를 했고요.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일단 기존 생각과 좀 맞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설계자로 선정이 돼서 설계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 공사 중이고요. 처음에 제안 드렸던 그 요소들이 지금 거의 설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을 보게 되면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있던 영신로 변으로는 30m 안팎의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6층짜리 1936년에 지어진 제분 공장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일로들이 쭉 대로변에 면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변의 삼각형 쪽으로는 목구조와 조적조의 단층 건물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파랗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단층 건물들, 이번 리노베이션 영역
건물이고, 저 회색으로 표현된 사일로와 재분 공장 높은 건물들이 정비계획 영역으로 해서 2차 사업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은 이 8가지 건물군에 대한 건축화 방식, 사용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고요. 그 사용 방식에 대한 제안은 창고에서 사람이 쓰는 공간으로 목적 행위가 달라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요구되는 것 또한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인 그 2가지만 하겠다라는 접근이었고요. 그 방식 자체가 8개의 그룹이 조금씩 달라지는, 첫 번째 들어오면 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폭이 15m이고 길이가 100m인, 근데 기둥이 하나도 없는 공간입니다. 무주 공간. 가장 큰 매력은 사실 기둥이 없다는 데 있을 것 같고요. 기둥이 없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이 목구조 트러스여서, 이 내부 공간의 이 목구조 트러스와 무주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게 이제 남겨지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조 보강을 하는 요소가 하나 생기고, 단열이 보강이 되고, 기존 건물과 신설 건물 사이에서 환경 개선의 장치로 이 사이 공간이 다 설비를 위한 통로, 복합 상업 문화 공간, F&B도 들어오고, 판매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용에 있어서의 유연함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된 모습으로 의도를 했고요. 2번째 건물의 특색은 볼륨이 단지 내에서 가장 크고요. 높이가 약 10m가 넘어가는 층고를 가지고 있고, 하나 특이한 점은 철골의 지붕이 이 대선제부는 없는데 유일하게 이 건물만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50년대에 한번 전소가 됐던 기록이 있고, 아마도 목조였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시 지어지면서 다시 또 목조를 올릴 이유는 전혀 없으니 철골 지붕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볼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밀도를 높여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설계를 접근을 했고요. 가운데 중층을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중층을 통해서 기존의 지붕을 보강이 필요하다면 구조적 보강을 하기 위한 시발점인 중층 영역을 하나 만들고, 이 슬라브 자체에서 모든 공조와 이런 것들을 다 담는 방식으로 해서 환경 개선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설계해둔 상태입니다. 3동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왔을 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이 사이 공간, 중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간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 확보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이잖아요. 저 중정이 대칭이 된 2개의 건물로 둘러싸여진 중정인데, 저 부분에 대한 활용 방식은 그냥 하나의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이긴 하나 외부 같은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을 하나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그 루프 테라스는 이쪽으로는 광장과의 관계를 좀 열어주고, 이제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이 박공 지붕들이 반복되는,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반복되는 박공 지붕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약간 올라와서 박공 레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2번의 박공이 반복되는 함석조 창고가 4번째 건물인데, 공간에 대한 활용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박공 안쪽에 목재로 중층이 걸려있는 공간도 있고,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을 하고, 또는 조적을 쌓아서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잘 용도에 맞춰 나눠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적극적으로 나눠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메스를 나눠서 통로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겹쳐져 있던 시간의 흔적들을 단면으로 좀 드러내자. 그러면서 지금 목구조 중층은 철골과 다시 재사용되는 목구조가 직조되는 형태로 설계를 하였고요. 제일 처음 소개드렸던 대형 창고, 그 공간이 무주 공간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면, 5번째 목재 창고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둥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기둥도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목재 기둥, 그 다음에 철골 봉강 형태의 보강이 되었던 흔적들, 그리고 패션쇼를 한번 하면서 H빔 구조물을 조명을 달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기둥이 더해지는 과정도 참 매력적이다. 수많은 기둥 숲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그대로 살려보자 여서, 성면 지붕은 걷어질 수밖에 없고 내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H빔 기둥을
덧대면서 새로운 지붕을 덮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광장에 면해 있기도 하고 뒤쪽 소광장에 면해 있기도 한 6번째 부대 공장인데, 양쪽 면 다 붉은 벽돌의 조적벽, 그리고 위에 기와, 둘 다 너무 이 광장의 배경으로, 소광장의 배경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증축의 흔적과 이런 흔적들이 많습니다. 증축의 흔적들, 덧붙여 나갔던 흔적들을 어떻게 조금 더 부각을 시키는가에 집중을 해서 설계를 좀 했고요. 다 지어지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이랬고가 설명이 안 되더라도 이런 요소들 때문이었나 라고 유추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로 좀 임시로 쓰고 있는 이 건물, 70년대에 다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트 안에 유일하게 지하층이 있는 건물이고요. 시대 상황을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 보면 비상방공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그 시대 상황을 좀 담는 부분인 것 같고, 사이트 내 건물들을 관리하는 용도의 건물로 지금 2개 층 정도 증축이 될 거고요. 증축부의 광장에 면한 파사드는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가 돼서 광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고, 기존에 지하층이 있다 보니 옆에 지하층을 이어서 파는 것 또한 훨씬 더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물이고요. 지금 이 좌측에 보이는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입니다. 상부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하나 증축이 되어 있었는데, 샌드위치 패널은 철거가 이미 됐고요. 2개 층짜리 라멘조 건물 위로 3개 층의 철골조 건물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 건물은 준공연도가 1936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학교가 지금 종로구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그것보다 2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기존 건물이 있다면 새로 더해지는 건물을 살짝 비껴놨습니다. 살짝 비껴놓으면서 광장 쪽으로 면한 부분의 인면은 최대한 살려내고, 대로변에 면하는 인면은 사일로의 수직성이 다시 건물에서 반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각각의 이 8개의 건물 구들마다 건축 자산으로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 때문에, 또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규모들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것들이 다 각각의 매력이 다양했고, 그 매력을 어떻게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살려낼 것인지,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기술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앞으로 100년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자라는 데 초점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운이 좋게도 저희가 한 2개의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나도 참 감사한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정말 매력적인 건축 자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지원과 홍보가 좀 잘 많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든 쌓아 나갈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건축가로서의 좀 바람이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들 좀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오해를 하셔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만 하는가 라고 하는데, 바닥 면적 8평짜리 협소주택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전문화된 분야에 전문화되기보다는 진짜 매번 모든 프로젝트를 다 처음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규모, 용도에 관계없이 정말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전문 건축가 집단입니다. ROA 아키텍츠. 네.